반갑습니다. 류영섭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K리그2 빅매치 인천과 수원과 인천의 수인선 더비가 인천에서 펼쳐집니다. K리그1에서만 볼 수 있었던 수인선 더비, 이제 K리그2에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인천, 수원 팬들뿐만 아니라 K리그를 즐겨보시는 모든 이들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겠죠. 자, 오늘은 오랜만에 펼쳐지는 수인선 더비 앞서 제 나름의 방식대로 두 팀의 전력 분석과 함께 승부 예측해보는 시간 간단하게 갖기로 하겠습니다. 수원은 K리그2에서 두 번째 시즌 보내고 있고요. 인천은 K리그2에서 첫 시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원이 K리그2 선배인 만큼 또 텃세 한번 부려줘야 되는데, 일단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승격을 위해서 전력 보강 제대로 했고요. 특히 인천은 무엇보다 감독 선입을 제대로 해서 강등된 첫 해에 우승을 노리는 이게 단순히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요.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천과 수원이 마지막으로 붙은 건 2023년 9월 30일 이때 인천 홈이었고요. 인천이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수원 강등에 그야말로 일조했죠. 저도 그때 직관 갔는데 이때 분위기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막 집에 가는데 수원 팬들이 인천 팬들 막 어떻게 하려고 하고 정말 무서웠어요. 자, 두 팀 간의 역대 전적은 수원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만 이건 옛날 얘기고요. 최근 큰 의미는 없어요. 최근 10경기만 보자면 3승 4무 3패로 그야말로 막상막하의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우승을 위해서는 초반 승점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라운드부터 맞붙는 이 수인선 더비에서 누가 승리를 가져가느냐, 결국 이러한 것들이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시즌 막판에는 승격을 하느냐 또 실패를 하느냐 또 판가름 나거든요. 자, 먼저 양팀 1라운드에서 보여준 경기를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인천은 경남과의 경기에서 유효 슈팅이 무려 18개, 수원은 안산과의 경기에서 유효 슈팅이 16개, 경기 내내 슈팅 때리고 공격적으로 나섰으나 인천과 수원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한다면 역시 인천은 늦은 시간이긴 했어도 필드골로 2골을 뽑아냈고요. 수원은 필드골이 없었습니다. PK로 한 골만 뽑아냈다는 점이 이 두 팀의 결정적인 차이였고, 그러나 이제 공격을 보자면 인천은 무고사가 슈팅 10개, 제르소가 슈팅 4개, 그러니까 무고사와 제르소의 그 중심으로 공격이 펼쳐지거든요. 다만 수원은 브루노 실바, 세라핌을 비롯해서 김지현, 강영묵 그리고 이제 교체로 들어간 김영과 일류첸코까지 다양한 공격 자원이 있다는 게 수원으로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원은 기대 득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골을 넣지 못했다는 거는 분명한 단점이고요. 이게 비단 1라운드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 시즌부터 계속했던 문제였거든요. 수원은 항상 상대팀 경기 내용으로 압도했다. 그러나 무승부. 압도했다. 그러나 패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즌 초반부터 빨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팀의 전술 비슷하면서도 확실히 달랐는데, 인천은 일단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통해 양쪽 윙백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고 이 경남의 후방을 노렸습니다. 사이드에서 공간 창출하고 크로스도 올라갔지만 이 돌파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드는 전술을 채택했고,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는 스피드가 빠른 제르소를 이용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 찬스를 몇 번 만들었거든요. 반면 수원 같은 경우는 양쪽 윙 브루노 실바와 세라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전술을 또 채택했고, 브루노 실바와 세라핌이 드리블 돌파 좋고요.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공을 잡으면 굉장히 자신 있게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돌파해서 크로스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양쪽 윙이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컨볼 따내고 또 다른 공격 기회를 만드는 것이 수원으로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이 선에서 이민혁, 강영묵 계속해서 사이드에서 공을 뿌려주고요. 양쪽 풀백이었던 이기재와 정동윤은 적극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도 이 윙을 받쳐주면서 거기서 또 다른 이제 멀리서 크로스 올리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헤딩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이 수원의 전반적인 전술이라고 저는 봤고, 안산전에서도 크로스가 15개나 올라갔고요. 굉장히 비중이 높았고, 거기서 헤딩을 따내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도 맞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은 경기 내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뭔가 자신들만의 플레이를 주도했다면, 수원은 경기 내용은 압도적이긴 했지만 점유율을 보자면 결국 안산과 50대 50이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후반 같은 경우는 안산에게 점유율이 조금 밀리는 것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수원이 전방에서부터 빠른 공격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끔씩 안산에게 역습을 또 허용하고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정신없이 막 공격하다가 인천이 바로 역습 들어가고 발이 빠른 제로소가 이 수원 수비를 흔들면서 어쩌면 이 수원에게 위기를 좀
위기의 그 수렁텅이를 빠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이 역습에서 무고사나 뭐 이명주 같은 선수들이 이 패스 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빠른 역습에서 제루소가 한 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원 입장에서는 섣불리 공격만 하다가는 이런 빠른 역습에 당할 수 있다. 이걸 잘 대비를 해야겠고 그래서 인천의 제루소와 이 수원의 이기재 선수가 포지션이 딱 겹친단 말이죠. 이러면 이기재 선수가 섣불리 또 앞으로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드면에서 제루소가 앞서기 때문에 수원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것이고, 다만 인천 역시 1라운드처럼 라인을 너무 높게 올려버리면, 그리고 윙백을 계속해서 오버래핑 해버리면 이 뒷공간이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브루노 실바와 세라핌에게 결국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천 역시 이 둘을 경계하면서 좀 잘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은 만약에 이 양쪽 윙백을 또다시 오버래핑으로 올라갈 거면 역시 그 미드필더에서의 김도혁과 이명주의 수비 커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점. 다만 인천 역시 지금 이 수원의 사이드를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으면 마땅히 공격할 패턴이 없거든요. 그리고 인천이 이기재 선수를 굉장히 집중 공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갈고, 또 최전방은 인천의 무고사와 수원의 일류첸코의 맞대결도 기대되는데, 작년에 K리그 1 득점왕인 무고사, 그리고 2위인 일류첸코, 이 둘이 이제 K리그 2에서도 득점왕 경쟁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재밌는데, 일류첸코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골을 많이 넣지만 도움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그 패스가 있기 때문에 이 인천 수비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일 것이고, 무고사 역시 1라운드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골까지 뽑아냈고요. 또 이리저리 제르소나 뭐 다른 선수들에게 줬던 패스들도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수원 입장에서는 역시 무고사를 집중 마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사실 이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보는 건 제가 인천의 바로우입니다. 바로우 선수가 또다시 한 건 해줄 수 있을까? 경남전에서도 데뷔하자마자 바로 그냥 어시스트 기록했거든요. 수원의 수비를 패스 한 방에 흔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호강과 그 한호강 선수, 특히 한호강 선수가 수비가 살짝 불안한 게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선에서 바로우 선수가 뿌려주는 패스에 한호강 선수가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 안산전도 보면은 안산의 단 한 번의 패스에 약간 수원의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이 수비를 커버할 수 있는 미드필더 쪽을 좀 더 뭔가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안산전에서도 볼란치 딱 숨이 새우면서 이렇게 약간 후방을 또 막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인천전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마지막으로 감독 대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저는 무엇보다 감독이 축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리그2 같은 경우도 이 결국 감독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용병 싸움인데, 윤정환 감독과 변성환 감독의 맞대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윤정환 감독이 더 노련미가 있기 때문에 우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변상환 감독이 수원에 부임하고 많이 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많이 비겼어요. 저는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다른 K리그2 감독들이 굉장히 노련하거든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K리그2에 하는 게 아니고, K리그2에서 먹은 짬밥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초보 감독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이기진 못하더라도, 수원을 상대로 이기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지 않겠다라는 전술을 들고 나와버리면 수원이 꼼짝없이 그냥 골을 못 넣고 비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인천의 윤정환 감독은 작년에 이제 강원에서 보여줬던 그런 전술만 보면은 굉장히 능력이 있다 보거든요. 단순히 수원과 비기겠다가 아니고 수원을 제대로 공략해서 한번 홈에서 이겨보겠다라고 한다면 변상환 감독이 과연 여기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수원의 선수 체급이 비슷하다, 뭐 용병들도 솔직히 거기서 비슷하다라고 치면 결국에 감독 싸움인데, 감독 면에서는 또 인천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용병들도 말해보자면 수원의 용병들 충분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수원의 용병들은 젊고 빨라. 다만 인천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있고요. 그러나 이 적응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K리그에서 이미 무고사, 제루소는 적응을 했고, 바로 역시 전북에서 좋은 성적을 냈었고, 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브루노 실바는 작년에 서울 이랜드에서 활약을 했다 하지만 뭐 세라핌이나 다른 새로운 선수들은 어쨌든 K리그가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용병에서는 조금 더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다만 일류첸코 같은 베테랑이 여기도 수원도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또 한 방 터트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치고박는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 인천 홈이니만큼 이 수인선 더비는 인천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인천은 뭔가 관중들이 많이 오면은 또 약간 못하는 경기도 덜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천이 그래도 홈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예, 1년 6개월 만에 K리그2에서 펼쳐지는 인천과 수원과 인천의 수인선 더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데요. 부디 감정 상하는 일 없이 선수들은 부상당하지 말고 우리 팬들은 서로 욕하면서 싸우지 말고 아주 평화롭게, 아주 재미있게 또 3.1절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민족의 그런 긍지를 담아서 재미있게 경기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직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